귀찮아서입니다. 네, 누가 뭘 귀찮다고 한 건지 기사 볼까요? 윤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서천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3에서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현재 여러 가지로 비선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며칠 지나면 자신이 왜 바빴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대답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그냥 사주나 보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랜다 그랬는데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선이 아닌 정식 라인이 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피고인이 저를 말씀하시나요? 네, 아니요. 피고인은 대통령님? 대통령입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난 1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 덕분에 그래도 저렇게 재판받고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할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저게 과연 그들이 할 일인가? 저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민주주의는 조금 솔직히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귀찮을 정도로 많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파괴했던 민주주의 속에서 정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으나 일말의 희망은 못 봤다. 어떻게 법정에 나가서 귀찮아서 증언 안 합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보면 일단 굉장히 이런저런 질문들을 지금 많이 받죠. 근데 질문들을 받을 때 어떤 거는 뭐라고요? 피고인이 접니까? 뭐 누구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질문을 막 가늠을 하다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나온 질문도 답변을 하기는 해요. 그 대부분 안 하긴 하는데 하는 것도 일각 있긴 합니다. 조상현 변호사님, 이거 약간 선택적 답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택적 답변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형사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본인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형사 그쵸. 피고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귀찮으니 증언 거부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고요. 뭐 선택적 답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그 권리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본인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본인의 방어를 진짜 생각했으면 귀찮아서 증언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얘기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약간 자포자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포자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범죄에서 이를 판단하거나 이 사람이 지금 형사재판에 있어서 빠져나갈 법률적인 어떤 그 희망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완벽하게 노상원 씨가 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것들이 다 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어떤 증언 자체, 그다음에 본인의 이 발언 자체가 유효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찮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짜증난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법정에서는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 이 얘기를
귀찮으니까 거부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내는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법정의 증언 태도만 보더라도 네. 빨리 이게 조속하게 재판이 끝내서 이들에게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은 짜증난다라는 얘기를 돌려 귀찮아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자포자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자포자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또 하는 주장이 이런 주장을 어제 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측, 내란 특검 법 개정 전 노상원의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고 회유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법정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양형을 뭐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육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한데 육사 후배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고 제가 이 진술을 하면 저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겁니다. 나 노상원, 김용현 장관님, 윤 대통령님, 여인영 사령관 빼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시달렸겠구나. 이래서 얘들이 이렇게 증언을 팍팍 해대는구나. 뭔가 보장받는 게 있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노상원 증인의 증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및 김용현 장관과 관련된 핵심 사항 4가지만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근데 노상원 씨도 그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외환, 일반 이적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수사에 의한 정당한 기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플리바게닝 나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노상원 씨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특검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공소유지 방해 행위가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실체를 왜곡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조 변호사님. 지금 플리바게닝 제안을 사실상 특검법에 사실 중간에 추가가 되긴 했는데 요게 하기 전에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증인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고요. 이게 뭐 민중기 특검이나 조은석 특검이나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수사에 대해서 과도한 의혹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들을 던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지금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지금 신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 왜곡죄가 신설이 돼가지고 네.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런 불법적인 플리바게닝 제안 이런 것부터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 아니냐. 그런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의 특검이 좀 부적절하게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네. 사실 이 사안을 보면서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때의 연어회 술자리 때랑 상당히 좀 오버랩 좀 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술자리 연어 파티는 네. 처음엔 검찰이 그 부분을 부인하다가 감찰과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드러났잖아요. 편의점에 소주를 사온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거와 지금 노상원 씨와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의 짜고 치는 고수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상적이에요? 사실 실체적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플리바게닝 자체를 사실 노상원 씨한테 특검이 이 정도는 얘기했겠죠. 사실대로 다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선처를 받을 수 없다. 그건 당연한 어떤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말을 플리바게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얘기하지 그랬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냄새만 풍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플리바게닝이 있었고 회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증언석에 있는데 재판장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서로 간에
우리들의 정말 우리끼리라서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 정말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여인영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재판에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 말대로 이 그 공소유지를 방해할 뿐더러 사실 국민들한테 끝까지 진드기 작전이에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본인들끼리 입을 맞춰서 본인들이 12월 3일 날 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려고 하는데 참 점이 각양이다라는 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조상원 변호사님, 이거는 연어회 이 뭐 술자리 회유 의혹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네, 얘기하셨거든요. 뭐 그것을 떠나서 지금 뭐 실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그 당시에 계엄 사태 당시에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한다, 그 실체를 규명한다, 이거와는 전혀 별개로 법적 절차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런 불법적인 플리 바게닝을 받는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줄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플리 바게닝이 있었다면 이건 위법 수사가 되는 것이고, 위법 수사의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게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 일부에서 말했던 내란 특별재판부랑 같은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플리 바게닝이 불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노상원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다른 증인을 했던 다른 증언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소영주 대변인께서는 그런 플리바게닝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게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거 내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증명이 안 된다면은 제가 네. 말한 게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앞에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플리바게닝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 과연 이 실제 플리바게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 어떤 뭐 이 증거가 노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겠죠. 과연 거기까지 진척이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끝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